이번 영상 켜신 분들 중에서 주말 내내 뭔가 불안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에서 계속 이상한 얘기가 나왔었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재봉쇄됐었고 미국이 이란 배를 납포했다라고 하고요. 또 트럼프가 본인 SNS에 발전소랑 교량을 전부 다 폭파시키겠다고 협박성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땠습니까? 미국 협상단이 비행기 타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미국 군함이 이란 배 엔진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주말 또 한 명이 대통령한테서 동시에 나온 지시인데요. 보통은 하나만 있어도 뉴스가 뒤집히는데 이번에 빅뉴스 두 개가 같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주말 동안 뭐가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드리면서 지난 2달 동안 흐름이랑 지금이 과연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월요일 밤에 뭘 보셔야 되는지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타임라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시작은 지난 금요일 4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란이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고 발표했었고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에서 석유배가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인 건데 전 세계 석유의 20%가 여기를 거칩니다. 여기가 닫히면 기름값이 뛰고요.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 모든 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길이 열린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는 엄청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토요일인 4월 18일 이란이 말을 또 바꿉니다. 다시 해협을 닫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그 이유가 뭐였냐? 미국이 지금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있는데 우리만 열어주는 건 말이 안 된다. 같은 날 이란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이란의 정예부대 고속정이 해협을 지나가던 탱커에 총을 쐈습니다. 이 배 한 대는 투사체에 맞았다는 보고까지도 올라왔었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을 시작했죠. 그리고 일요일 4월 19일 아침에는 트럼프가 본인 SNS 트루스 소셜에 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글이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그대로 한번 옮겨드려 볼게요. 지금 트럼프의 주장 자체를 보면은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충격을 가했다. 이거는 휴전에 대한 완전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딜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이걸 만약에 받지 않는다. 그럼 이란의 모든 발전소, 모든 교량에 대해서 전부 다 폭파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고 또 원문에 이런 표현도 그대로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좋게 봐주는 거 없다라고요. 참고로 이 발언에서 트럼프는 프랑스 선박과 영국 선박이 표적이 됐다라고 언급을 남겼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외신 보도를 보면 실제 피격이 확인된 거는 인도 국적 선박 2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트럼프 본인의 주장이랑 외신 확인이 조금 다르다는 점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럼 이거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냐? 근데 같은 날 오후에 트럼프가 한 일이 또 있는데요. 이걸 보면 판단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 오후에 트럼프 측에서 협상단을 파키스탄으로 보냅니다. 이 부통령 제이디 벤스,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까지도 붙여가지고 월요일 저녁에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하면서 바로 협상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남겼어요. 협박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협상 테이블을 다시 차린 겁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미국의 해군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가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의 화물선 투스카오를 잡았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다시 SNS에 올렸어요. 화물선이 멈추라고 경고를 무시해서 엔진룸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세웠고 지금 미국 해병대가 배를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중부사령부가 34초짜리 영상까지도 공개하면서 이건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된 팩트가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상하죠. 이 협박글과 실제 무력행동 그리고 협상단 파견이 같은 주말에 한 대통령한테서 전부 다 나왔는데 보통의 협상 같은 경우는 한 손엔 당근, 한 손엔 채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당근이 보이지 않습니다. 채찍을 2개 들고 협상장으로 불렀다는 거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같은 트럼프 글 안에 숨어있는 한 가지 숫자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같은 글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이란은 해협을 닫아가지고 하루에 5억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다. 미국은 손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숫자를 봤을 때 이번 협상의 구도가 바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고 또 이란 편이 아니라는 사실. 이란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도록 돈이 말라가고 있고요. 미국은 버티면 버틸수록 이란 손에 쥐어진 협상 카드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어떨까요? 당근을 줄 이유가 별로 없어졌어요. 가만히 그냥 있어도 이란이 먼저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됐고 그렇다면 이란은 이 상황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협상장으로 걸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큰 소리를 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많다 이런 인상을 남기거나 주말에 탱커에 총을 쏜 거는 이 2번째에 가깝겠습니다. 협상 카드 세게 보이게 하려는 사전 작업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난 2달간의 패턴을 한번 빠르게 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거든요.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 비트코인은 6만 달러대로 밀렸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월 중순 7만 5천 찍고 4월 7일 첫 번째 휴전 발표 때 7만 2천
그리고 4월 12일 협상 결렬됐을 때 7만 1천, 그리고 이어지는 4월 17일 헤어비 일시 개방됐을 때 7만 8천 달러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7만 6천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1.3에서 1.48달러 사이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한 가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매번 뉴스마다 5%, 10% 진폭으로 움직였었지만 결국에 같은 박스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은 2달 동안 같은 방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월요일 밤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왜 다른지가 나오는데, 지난 두 번의 고비, 그러니까 4월 7일 첫 번째 휴전과 4월 12일 결렬 때는 양쪽 모두한테 여유가 있었죠. 다음에 기회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2주짜리 휴전이 4월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끝나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에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 휴전 만료 직전은 사실상 마지막 테이블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합의 못하면요, 다음 테이블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 밤이 지난 2달 중에 가장 중요한 밤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오늘은 엄청난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갑니다. 이번에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여기서부터는 확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팩트, 그리고 과거 패턴들 근거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한 가지 흐름만 말씀드려 볼게요. 월요일 저녁에 이슬라마바드 측에서 협상은 일단 열릴 겁니다. 이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요. 미국도 대표단을 이미 띄웠어요. 근데 한 번에 큰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그 이유는 3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4월 12일 지난 협상이 21시간 마라톤을 하고도 결렬됐었죠. 그 당시 핵 프로그램이랑 해협 통제권 문제가 쟁점이었었는데 이 2개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풀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가 우리가 지나갈 수 없으면 다른 나라로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협상 직전에 자기 카드를 세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도 이란 배를 실제로 납포한 지 하루도 안 돼서 협상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바로 합의하자는 신호보다는 일단 시간부터 더 벌자, 이런 신호에 가깝겠어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월요일 밤에 협상이 열리고 화요일 아침쯤에 휴전을 며칠이나 몇 주 더 연장하는 이런 형태로 발을 맞추게 되는 거. 핵심적인 쟁점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전쟁은 일단 멈춰두는 방식이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비트코인은 지금 박스권인 74,000에서 77,0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죠. 1.35달러에서 1.45달러, 이 사이에 박스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건 확정은 아니에요. 협상에서 만약에 결렬 신호가 나오거나 비트코인은 그럼 7만 달러 아래를 한 번 더 볼 수도 있겠고, 반대로 의외에도 진전이 나와주면은 7만 8천 달러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2달간의 패턴을 보시면은 단기 급등이든 급락이든 결국 같은 박스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래서 월요일 밤 첫 번째 뉴스 한 줄만 보고 이 섣불리 진입을 하시거나 청산당하는 거는 저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봐요. 오히려 화요일 오전쯤에 협상 결과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방향성 잡는 게 훨씬 확률이 좋습니다. 이 트럼프가 주말 동안 협박글과 실제 이란 선박 납포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냈고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이 협상들은 2주 휴전이 끝나기 직전, 사실상 마지막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보면요, 지금 당장 큰 합의보다는 이 시간을 조금 더 버는 휴전 연장이 가장 현실적인 결과로 보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비트코인과 리플, 지금 박스권 안에서 한 번 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영상 마칠게요. 만약에 월요일 밤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진짜로 결렬된다면은 그 다음에 트럼프가 꺼낼 카드는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나 비트코인이 과연 언제 상승할지, 매도 시기는 언제가 될지 궁금하고 시장 답답하고 지루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자체가요, 결국에 순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고 반등이 있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리플도 반등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가장 큰 걱정은 반등이 나와도 그 나온 반등의 상승에 만족을 못하고 결국에 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다거나, 이 높았던 평단을 낮추지 못하고 매수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을 바라보게 되신다면은 결국 시장이 가져다 주는 수익과 재미를 놓치게 되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내 매수가를 기준으로서 반등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전 전고점, 차트 패턴,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 상승 다음에는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전 리플 흐름 좋을 때 단기 고점에 대한 분할 익절을 말씀드렸죠. 4,850원에서 매도하고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1,800원 라인에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의 구조랑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매도가 어렵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습관이 되고 수익 실현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수가 체결됐으면 다시 또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또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하고, 기본적으로 리플 정보방통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입장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 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 지표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